4번 문제입니다. 24. 다음 시나리오의 소재가 된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신하들이 목소리를 높여 논쟁하고 있다.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던 왕이 갑자기 벌떡 일어난다. 그만하시오. 그만. 뭐라? 이 나라가 망해도 명을 도와야 한단 말이요? 예. 이 나라가 망해도 명을 도와야 된다. 예. 명. 갑자기 우리 시기가 이제 떠오르면 이제 대단한 실력을 갖추신 분이죠. 예, 계속 보겠습니다. 명나라가 그리 좋으면 다들 명에 가서 사시오. 전하, 부끄러운 줄 아시오. 조서 경들의 뜻대로 명의 군사를 지원하겠소. 명나라가 힘든가 봅니다. 그러나 나는 후금에 서신을 보낼 것이요. 예, 후금이 나옵니다. 후금이 나오고 명이 나와요. 도승지는 받아 적으시오. 명이 요청하여 1만 3천의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조선으로 무사히 돌려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광해군 때 얘기죠. 광해군 때. 광해군 때 얘기고요. 시기는 뭐 주제는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광해군의 중립 외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기는 이제 여기 조선이 있고요. 임진왜란이 끝난 시점이에요. 예,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제 선조의 다음을 이어서 광해군이 왕 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서는 후금이 등장하고 있었고요. 예, 후금이 우리 금나라 아시죠? 금나라. 고려 때 금나라. 그래서 이제 윤관의 건의에서 예, 그 별무반이죠. 별무반. 예, 별무반. 그래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예, 기억나십니까? 예, 그 여진 애들이 세운 금나라. 예. 근데 이 이후에 조선시대에 오면 후금이 생겨요. 후금. 예, 그래서 후금이 생겼는데 이 명나라는 임진왜란에 파병하고 뭐하고 하느냐고 힘이 굉장히 쇠약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후금은 힘이 굉장히 강성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명나라가 군사를 파병해서 뒤에서 쳐달래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얘는 너무 강성해지고 얘는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명청, 예, 후에 이제 후금이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명청 교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고 있는 저 명나라를 도와줬다가 큰 화근이 되면 어떡하지? 근데 명나라는 자꾸 도와달래요. 임진왜란 때 도와줬기 때문에 그 의리를 저버리기도 힘들죠. 예, 그래서 조선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때 광해군이 내걸었던 게 바로 중립 외교입니다. 이 사이에서 우린 중립을 지키리라. 우리 국가가 우선이다. 우리 국가가 우선이다. 중립을 지키리라.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신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이 명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 예, 제조지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명한테 임진왜란때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파병을 해야 된다 하면서 광해군과 굉장히 갈등을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광해군이 결국에는 파병을 하죠. 파병을 하지만 비밀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너네랑 싸우기 위해서 진짜 보내는 게 아니라 명예 안력에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다. 항복할 거다. 예, 강홍립 장군을 보냅니다. 예,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그 정통이 아니에요. 서자죠, 서자. 예, 근데 이제 임진왜란 때 여러 가지 공을 세운 거 이제 이런 것들로 해서 왕조가 이제 휘청휘청하니까 이제 장성한 광해군을 이제 세자에 앉혔다가 결국 이제 왕 위에 오른 사람인데요. 예, 신하들은 이제 정통을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해군 자신도 굉장히 이제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실자손, 예, 그 정실자손의 엄마, 예, 폐모, 엄마를 폐위시키고 살제, 동생을 죽여버리죠. 친동생은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버립니다. 왕 위에 위협되는 존재라고. 거기에다가 얘네들하고 사이에서 중립을 지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은 폐모살제, 오랑캐와 손잡았다. 이런 명목으로 결국에 광해군을 폐위시켜버리고요. 예, 인조를 왕 위에 앉힙니다. 이게 바로 인조 반정이죠. 인조 반정. 그 신하들은 바로 서인들이에요. 서인들. 광해군과 함께했던 북인들은 이때 이제 탈락해버리는 거죠. 예, 탈락해버려요. 이런 스토리인데요. 이런 스토리. 그 어떻게 되나요? 예, 그래서 이후에 인조가 왕이 된 다음에 명을 지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후금이 강성해지고 있으니까 내 이놈 해서 쳐들어옵니다. 두 번 쳐들어와요. 첫 번째 쳐들어온 게 그 정묘호란, 두 번째가 병자호란. 조선은 쑥대밭이 됩니다. 이후에 중원을 요 후금 이름을 바꿉니다. 청나라로 청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러한 스토리예요. 이러한 스토리인데요. 우리가 광해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예, 광해군에 대해서 중립 외교도 있지만
중리배교도 있지만 뭐 또 하나 대동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동법. 예, 현물로 받던 조세를 예, 토지 기준으로 받습니다. 예, 토지 기준으로 뭐 1결당 12두 해서 이렇게 징수를 하게 되는 걸로 바뀝니다. 근데 이 대동법은 현물로 징수하던 거 집집 가가 호호마다 예, 이걸 이제 호세라고 합니다. 호세. 예, 근데 가가 호호마다 하다가 이제 토지 예, 땅을 기준으로 줘요. 그러면 당연히 땅을 가진 사람,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동법이 처음에 뭐 경기 지역에 시행되다가 결국 나중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까지는 100년 가까이 걸립니다. 다들 반대를 해서 있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런 대동법을 시행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요 중리배교 대동법 했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책이 하나 있어요. 예, 동의 보감. 예, 전쟁 중에 많이 다치고 죽어요. 예, 그래서 의서를 만들게 합니다. 예, 이 동의보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광해군 때 이 완성이 되지만 이제 시작된 건 이제 선조 때로 봐요. 예, 선조 때 시작돼서 광해군 때 완성이 되는 거 이제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허중 있죠, 허중. 예. 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였다. 예,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였다. 균역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균역법. 두 번째,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했다. 예, 이건 과전법 있었죠. 과전법. 조선 초기 이성계 예, 태조 때 시행된 거 과전법. 과전법에서는 현직 전직 다 줬어요. 근데 그게 쭉 가다 보니까 즉 전직한테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직때 줬는데 이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갖고 있어요. 계속 갖고 있는데 또 새로운 관리들 계속 줘야 돼요. 또 은퇴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토지가 부족해지죠. 줄 토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직한테만 주고 원칙이죠. 그다음에 물러나면 반납해라. 이제 이렇게밖에 세조 때 직전법, 즉 현직한테만 주는 이런 직전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조 때예요. 세 번째, 어장세, 염세, 선박세를 군사비로 충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균역법 1번에서 말씀드렸죠. 요 균역법. 어쨌든 군대에 대한 세금 그걸 줄여준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세금 줄이고 나서 먹고 살아야죠, 나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뭐 어장세, 선박세 이러면서 있는 사람들한테 더 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뭐 너네 양반들 너는 그래도 좀 배운 사람이니까 넌 선무군관이야 라고 하면서 선무군관포 해서 더 걷어내기도 합니다. 예, 균역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번째, 공납을 쌀로 거두는 제도를 경기도에 처음 실시했다. 예, 대동법에 대한 얘기가 바로 4번이겠죠. 5번, 전세를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4에서 6두로 확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풍흉 기준이었는데 풍흉에 관계없이 이제 정한 겁니다. 이건 영정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금방 대동법 나오고 균역법 나오고 영정법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죠? 이 영상 밑에다가 이거와 관련된 표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 표를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고급 준비하시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표 반드시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